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명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학적 사고력이나 기타 등등 앞으로 이제 인생관 같은 게 계속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가 어떤 과학적 그런 걸 해가지고 과학적 논증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예를 들면은 판다는 대부분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 판다는 이제 하얀색, 그러니까 검정과 흰색으로 만들어져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이러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나의 경험을 토대로 판다는 무슨 색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관찰이나 어떤 현실을 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공식화시키는 걸 보고, 이걸 이용해서 공식화시키는 걸 보고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떤 느낌이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해서 어떤 현상을 보고, 그리고 그런 결론을 어떤 현실을 보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공식을 유도해내는 걸 보고 귀납법 또는 귀납적 추론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반대는 뭐냐면은 공식을 먼저 만들고 가설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거를 현실에 끼워 맞추는 걸 보고 연역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설이나 이론이나 그런 걸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현실에 끼워 맞추는 걸 보고 이걸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연역법. 여기서 이제 좀 공부를 한 사람이랑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제가 학생한테 받은 건데 특별히 그대에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먹을 거니? 좀 달달한 거 먹으면은 잠이 깨지 않을까? 해서 봅시다. 우리가 과학 좋아하니? 과학에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많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블랙홀을 먼저 생각합시다. 블랙홀을 발견한 게 먼저일까요? 블랙홀을 상상해낸 게 먼저일까요? 상상한 게 먼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물리 법칙이나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걸 하다 보니까 공식상으로는 이런 블랙홀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사진을 찍거나 증명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식을 기준으로 뭔가 만들어 보고 이제 물리법칙 해가지고 어떠한 천체가 정말 많이 뭉쳐가지고 작은데도 중력이 세면은 여기 근처에 있는 모든 빛들은 여기에 빨려 들어가겠구나, 얘가 블랙홀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하는데 모든 빛이 여기로 들어가니까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는데 얘가 존재는 할 텐데 어디 있어야 되지? 라는 것으로 일단 가설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얘가 어디쯤 있겠구나, 사진을 찍어보니까 정말로 거기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이제 현실에 끼워 맞춰서 증명하는 걸 보고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은 뭐 원자폭탄이라거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실제 원자폭탄, 원자폭발 일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설을 세우고 계산을 한 다음에 이쯤 되지 않을까?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제 증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몇몇 이제 과학 현실들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해서 원자끼리 만나면은 대충 이런 폭발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얘가 한 뭐 나라의 절반 정도는 지울 수 있을 만큼 폭발이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그걸 만족하는 리틀보이라거나 뭐 기타 등등을 만들어서 증명을 해낸 거죠. 이런 과정을 보고 연역법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 아까 이제 판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뭐 까마귀는 모두 다 검정색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판다는 모두 다 검정색, 흰색이었어 라는 걸 가지고 그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판다는 검정색, 흰색일 거야 라고 이제 공식을 만드는 걸 보고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둘 다 사실 오류가 많아요. 이렇게 했다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뭐 원자폭탄이라거나 기타 등등 예시를 들긴 했지만 안 되는 게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실제로 판다는, 대부분의 판다는 이제 검정, 흰색이 맞는데 태어나자마자 판다는 분홍색이란 말이에요. 이제 뭐 어떻게 원리적인 건 몰라도 아무튼 분홍색으로 보였다가 한 달쯤 되면은 이제 검흰으로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고의 흐름을 보고 연역법, 그다음 귀납법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학은 대부분이 연역법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귀납법이 만들어질까요? 많이 사용이 될까요? 이해되고 있니? 수학은 대부분 아래에 있는 이제 귀납법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귀납법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거 많이 적긴 했는데 좀 거기 대충 저 몇 개만 적을게요.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특수 현상이 있었을 때 특수이긴 한데 뭐 이제 일반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고 그거를 이용해서 규칙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걸 보고 라는 게 귀납법이라는 거고 특수 현상. 얘를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논리로 확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개념에서부터 그 다음에 큰 개념으로 좀 확장하는 걸 보고 대충 완벽한 거 아닙니다.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써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고 이제 귀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역법은 어떤 대전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내는 걸 보고 연역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일반 논리, 일반 공식을 먼저 만들어내요. 일반 논리 만들어낸 다음에 얘가 특수 진리에 다가가게끔 개념을 공부합니다. 예시는 아까 말해주었던 뭐 원자폭탄이라거나 그 다음에 뭐 블랙홀 논리라거나 그런 것들. 이제 블랙홀 논리도 사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상대성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 그거 가지고 계산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에 공식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아직 뭐 사진으로 찍혔다거나 아니면 누가 거기로 가봤다거나 증명된 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블랙홀이 이쯤 있다면 이쯤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만유인력이랑 그 다음에 상대성 논리를 상대성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블랙홀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처럼 특수 진리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연역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논리에서 작은 논리로 다가가는 거. 됐습니까? 근데 이게 둘 다 아까도 말했지만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안 되는 것도 자주 있고. 그래서 둘 다 한계가 존재해요. 한계가 존재한다. 해서 왜냐면은 이제 여기 써놓을 내용인데 이제 해석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 경험의 차이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너가 봤던 모든 판단은 검은색 흰색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 판다를 딱 한 마리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만났던 판다는 파란색이야. 그럼 내가 만났던 모든 판단은 파란색이다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잖아. 거짓말을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왔던 경험의 차이나 그 사람이 살아왔던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서 있을래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 수학적 논리로. 해석의 차이랑 그 다음에 경험의 차이로 충분히 좀 위배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왜 빌드업을 했냐면은 수학에서는 아름답게도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알고 있으면은 좀 일반적인 경우에서 대부분의 공식을 좀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수학의 세상에서는 이때는 되고 저때는 안 되고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함수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함수는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의 x에서 하나의 y로 가는 관계식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보고 함수라고 하지 않잖아. y는 x의 배수. 그러면 여기 1 집어넣으면 1, 2, 3, 4 되고 2 집어넣으면 2, 4, 6, 8 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함수라고 하지 않죠. 그냥 얘는 관계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함수나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학은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오는 그런 특수한 관계, 그러니까 좀 대응 관계가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수학자. 이거는 나중에 내가 예전에 쓰려고 하다가 바빠서 이제 안 쓰고 있는 책인데 약간 코스모스 같은 책을 만들고 싶다는 망상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만들어지면은 알려드릴게요. 이런 논리로 뭔가 책 쓰던 게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는 결국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부모님이든 우리 손주들이든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생존한 사람들, 우리의 선배, 선조들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는 수학적인 사고를 다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수학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생각하는 수학은 약간 폭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만의 규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수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이라는 게 어떤 규칙을 세운 다음에 그 규칙을 이용해서 다음 뭐 개념을 푼다거나 문제를 푼다거나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만의 규칙. 예를 들면은 너는 어디서 공부하는 게 편해요? 집. 이유는
그냥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해야 좀 좋은 수학자이에요. 그냥 미논리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혁이는 어디서 공부할 때가 잘 돼요? 집이 이유는 아니죠. 집이 아니라 집 밖에. 집 밖에. 주원이는 어디서 공부할 때가 잘 돼요? 저는 학원. 학원. 예은이는 스카? 저는 이제 좀 특이한 그게 있어가지고 넓은 책상에서 해야 되는데 넓은 책상에 앉은 다음에 이 양팔 간격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나의 집만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 어디서 공부했냐면은 이제 학교 도서관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스카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한 6명 앉을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쵸? 이제 가운데 앉아. 그 다음에 이 정도 간격이 이제 그러니까 아무도 못 써 이건 아닌데 여기 간격을 내가 여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막혀있는 독서실 같은 느낌으로 막혀있으면 뭔가 좀 안 돼요. 아니면 그냥 책상 자체가 이렇게 크든가. 이게 좀 많이 크죠? 저 요새 고민 중이란 말이에요. 이거 줄일지 고민 중이에요. 왜요? 학생을 그럼 더 많이 앉힐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여기가 한 10명쯤 차게 되면 그때 고민 한번 해볼게요. 해서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적당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혼자면은 핸드폰을 하고 놀기 때문에 적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나는 좀 관종 같은 끼가 있어서 주변에 누가 있으면은 약간 멋있는 척 하려고 공부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화장실 덜 가고 그런 기질이 진짜로 있습니다. 없니 너희들은? 저 그래서 학원 자습실 감시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제 감시를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잡담은 한 1시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적당한 친구들. 그래서 있으면은 그때 공부가 잘 돼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은 나한테 이제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핸드폰하고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린 거 놀고 졸다거나. 근데 주변에 뭔가 있으면은 경쟁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신경이 쓰여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럴 때 공부가 잘 되고 근데 항상 이런 조건을 만들 수 없으니까 요새 공부가 덜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만의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니면은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뭐 너가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어 그러면은 몇 초를 구워야 적당하다 라는 뭐 너만의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없어요? 예를 들면은 너는 이제 너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은 한 1.5를 먹어야 적당하다. 2를 먹으면은 항상 0.5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다 수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공용될 수 있는 규칙을 만든 사람이 진짜 수학자가, 큰 수학자가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우리는 다 작은 수학자다 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의 본질은 어떠한 행동 패턴을 보고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또 규칙을 만들고 그대로 이제 또 맞춰가는 걸 보고 수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듯이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산일을 할 때 대충 며칠이 지나면 비가 오고 며칠이 지나면 눈이 오니까 이 기간에 안에 뭘 하는 게 좋더라 라고 이제 규칙을 보고 약간 귀납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모두 작은 수학자다 라는 책을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빠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뭐 책 팔라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여기 써져 있듯이 우리는 모두 수학 역사에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연역적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뭐 법도 그렇고 법도 이제 뭐 10개명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사람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고 그걸 막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냅두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공식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고 됐죠? 연역 추록? 이거는 귀납으로 써도 괜찮겠죠. 이거는 이제 연역적이라 생각해도 되고 귀납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공식을 만들어낸 거니까. 됐죠? 해서 예를 들면 자 봅시다. 만약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의 외곽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1학년 2학기 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인데 삼각형은 대충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게 외곽, 여기가 외곽, 여기가 외곽이 돼야 되는데 외곽 다 더해서 몇 도예요? 360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외곽, 얘가 외곽, 얘가 외곽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사각형의 외곽을 다 더하면 몇 도가 되죠? 360.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오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오각형에서도 외곽을 다 구해봤어요. 외곽을 다 더하니까 얘도 360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3, 4, 5를 했을 때 외곽이 다 360이 됐어. 그러면은 모든 외곽이 360이지 않을까라고 귀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3, 4, 5 됐으니까 5를 7도 되지 않을까 추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좀 확장을 해가지고 345각형의 외곽의 합을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345각형을 누군가 그려가지고 외곽을 다다다 구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정말로 360도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얘는 뭐 완벽한 공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 모든 다각형의 외곽은 360도다 라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귀납적인 흐름으로 우리는 항상 성장을 해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해서 여기서 여기는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고 공식을 만든 거니까 이 행동 패턴이 대충 귀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행동 패턴은 공식을 가지고 특수한 경우를 예상해 낸 거잖아요. 이 행동 패턴이 연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거는 좀 잡담인데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면은 바다수학 따라하게 되면은 실력이 오른다라는 걸 좀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다 좀 더 즐거워졌을 때 얘기하도록 하고, 형이상학 수학. 형이상학이란 걸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면은 좀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대충 이상은 우리의 상상, 그러니까 우리의 좀 원하는 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형은 형태란 말이에요. 수학이 형이상학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본질적인 수학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죠? 180도. 쇼츠에 보면은 이제 현우진이 고등 수학을 하는데 애들이 중학 수학을 너무 모르고 들어오니까 중학교 기하도 다시 알려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강을 찍었고, 약간 노비라는 그 교재가 있어요. 근데 현우진이 너무 고등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중등 수학을 까먹었나 봐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이죠. 너무 쉬워서 분필이 아깝네요 라는 게 그대로 찍혔어요. 그래서 자막에서 사각형 내각의 합은 360입니다 라고 정정으로 나오고, 쇼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이죠. 분필이 아깝네요. 자, 아무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이유는 이제 이유나 논리 증명은 넘어가도록 하고 정말로 180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린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보면은 얘도 삼각형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100만 배 확대를 했다 생각하면은 선이 두꺼워지잖아. 그치? 그럼 이 다음의 각도를 생각해 보면은 얘도 180이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지. 얘가 이렇게 각도를 재야 될지, 이렇게 각도를 재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재야 될지를 모르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순간 얘는 진짜 삼각형이 아니게 돼요. 근데 저기 저렇게 그리고 저거는 그거는 바깥으로 그리면 안 이어지잖아요. 뭐야? 저 선이 이렇게? 아니 이게 저쪽 끝에서 이쪽 끝에서는 바깥에서 아니 그렇게 아니라 근데 그런 식으로 그리면 180도잖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이 뭐죠? 동그라미지. 그럼 동그라미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럼 얘를 한 100만 배 확대를 해봤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이 선이 두꺼워지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순간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거리랑 같아요? 아니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순간 원인
원이 아니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완벽한 도형과 완벽한 수학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지 절대로 표현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 다시 한번 또 어떤 선을 그린다고 해봐요. 선부는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치?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점과 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말을 하는 거고 높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치? 근데 얘를 만약에 100만 벽대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죠? 높이가 생겼죠. 그러니까 얘가 넓이 같은 게 생긴 거지. 그럼 얘가 더 이상 선이 아니게 되죠. 겨우 확대를 했을 뿐인데. 됐죠? 그러니까 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게 형이상학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확장을 해봤자 확장을 계속 할 건데 완벽한 수학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대수에서는 그나마 이 위배적인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상상 속에서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치? 근데 실제로도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왜냐면은 이거는 상상을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약간 기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당연한 내용을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사고적으로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형이상학 대수. 대수는 이제 수에 대해서라는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방정식, 다항식 그런 모든 것을 보고 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림에 관련된 내용을 기하라고 하고 숫자나 문자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대수라고 하고 근데 대수랑 기하랑 많이 섞이긴 해요. 왜냐하면 수학은 본질적으로 다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 풀 때 걔를 대수적으로 증명을 해도 되고 그냥 기하적으로 닮음 이용해서 증명해도 되듯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숫자나 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대수 그리고 도형이나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기하 그 다음에 확률에 대해서 생각하면 확통 영역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더 세분화하면은 뭐 미적분도 들어가고 엄청 미분 기하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대학교 가면 그런 거 공부할 거예요. 하여간에 이제 형이상학 대수인데 대수는 우리의 상상이랑 현실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랑 2랑 비교해서 우리 상상 속에서는 2가 더 큰데 실제로도 2가 더 크죠. 그 다음에 2랑 3이랑 비교하면은 3이 더 크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99랑 100이랑 비교하면은 100이 더 크니까 그럼 얘를 연결 정리를 해가지고 아까 쓰지 않았는데 3단노법을 이용해가지고 얘랑 비교하면은 3이 더 크네 얘랑 비교하면 4가 더 크겠네 중간 생략해서 아하 얘는 그러면은 1이랑 100이랑 비교해가지고 100이 더 크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가정해서 자 이것 때문에 이 모든 빌드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수열이 있는데 a n 플러스 1이란 수열이랑 a n이란 수열이랑 뺐어요. 뺐는데 얘가 항상 2가 나와. 오케이? 그러면 잡아봐요. 2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a2 빼기 a1이라는 수열이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 차이가 2야. 오케이? 그쵸? 그 다음에 A3 빼기 A2를 생각하면은 얘도 2고 3을 집어넣으면은 A4 빼기 A3을 했는데 얘도 2고 쭉쭉쭉 계속 해도 2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러한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머릿속에도 존재할 수가 있고 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둘 다 동치가 되는 하나의 논리가 있죠. 근데 차이가 계속 2잖아요. 이런 수열을 보고 뭐라고 하죠? 진심? 모른다고? 이런 수열을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이용해서 등차 수열을 굳이 a 플러스 n-1로 나타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랑 다른데 이 논리를 이용해서 수열을 생각하면은 이 AN이라는 게 첫 번째 항이 뭔지 모르니까 A1이라고 하고 얘는 공차가 2가 되는 거니까 n-1 2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가운데 이거 뭐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나머지도 뭐 구해낼 수가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an 플러스 1 빼기 an이 n이 됐어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2를 집어넣으면 A2 빼기 A1은 1이 될 것이고 A3 빼기 A2를 생각하면은 2가 될 것이고 블라블라블라 하면 하나만 더 A4 빼기 A3를 하면은 3이 될 것이고 이렇게 느껴지겠죠? 얘는 어떤 수열이죠? 얘는 계속 사실상 1씩, 2씩, 3씩 더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더해지는 게 일정하죠. 얘는 어떤 수열이 되지? 응? 아니에요. 개차 수열이 됩니다. 됐습니까? 해서 이거를 생략해가지고 중간 생략하면은 얘는 AN이라는 게 A1에서 이 더해지는 걸 대충 N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나머지도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잠깐 시스타 할게요. 이 나쁜 사람들. 그때도 살짝 피곤하죠? 왜요? 왜 다 영혼이 약간 나가있지? 자, 그 다음에 자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을 했는데 얘가 항상 3이 나와요. 오케이? 여기다가 만약에 2를 집어넣으면은 A2 나누기 A1을 하면은 3이 될 것이고 A3 나누기 A2를 하면은 얘도 3이 될 것이고 A4 나누기 A3를 하면은 얘가 3이 될 것이고 나눴을 때 비율이 항상 3인 거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이건 안 배웠는데. 와우! 곱하기만 배웠는데. 와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곱하기 3,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곱하기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얘를 보고 등비 안 배웠어요? 곱하기를 배웠는데 나누기를 안 배웠어요. 나와 임마. 해서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대충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했던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공통인 비율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공비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3의 n-1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지금 이 흐름을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빌드업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수학이라는 논리가 이러한 우리가 점화식이라는 개념이 수열에서 많이 쓰이는데 수열을 벗어나서도 충분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함수에서도 충분히 약간 섞여가지고 나오고 왜냐면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리고 내신은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잘 몰라요. 그건 선생님들 마음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은 영역인데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가끔. 원의 방정식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상위 1학기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원의 방정식 막 중간고사인데 원의 방정식 뭐뭐를 풀어라 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건 나와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랑 이거 원의 방정식 아니에요. 원의 방정식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 이거랑 그 다음에 y는 뭐 2x 플러스 k라는 게 k의 최대값을 이게 성립할 때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최대값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원방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원방 하나 있고 기울기 2인 녀석이니까 이렇게 있겠죠. 이때가 최대 k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섞여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이 시즌을 넘어가면은 함수나 뭐 여러 가지의 수열의 개념이 섞여가지고 나오긴 해요. 왜냐면 이제 거긴 교육과정을 잘 지켜주니까. 하지만 내신에서는 그렇게 지켜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개념을 섞어가지고 중간고사에 문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을 옵저브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내가 계속 짚어주긴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나오는지. 이렇게 등비 같은 거 했고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 겁니다. 해서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얘가 항상 n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계속 특수한 녀석이 곱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려면은 a2 나누기 a1을 생각하면은 2가 될 것이고 a3 나누기 a2를 생각하면은 3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A1보다 10가 생각하면은 N 1, 2, 3, 4가 곱해지는 거니까 얘는 그냥 특수수열. 우리가 안 배운 거. 이거 진짜로 안 배운 거. 특수수열이 만들어져서. 이걸 보자마자 N이라는 것은
첫째 항이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이 곱의 친구구나 라고 예상하고 그 다음에 수열을 만든다거나 뭐 n번째 항을 구한다거나 라고 하셔야 됩니다. 했죠? 이런 걸 토대로 특수한 녀석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기본 점화식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55분에 시작할 건데, 자, 일단 잡다음 좀 잠 깨는 것 같으니까 문제 좀 개념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등차 점화식이라고 할 건데, 등차 점화식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얘가 등차 점화식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오케이? 하지만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했을 때 얘가 d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얘는 그러면은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두 개 연속한 걸 빼면은 d라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a2 빼기 a1도 d이고 a3 빼기 a2도 d이고 a4 빼기 a3 값도 d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차이가 계속 뭐예요? d가 되겠죠? 그럼 차이가 이렇게 계속 일정한 수열을 보고 뭐라고 하지? 등차. 그러니 맞아요.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보자마자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그리고 그러면은 그 공통된 차이를 보고 공차라고 하잖아요. 공차를 보고 d라고 표현을 하고 공차가 d가 될 텐데, 오케이? 됐죠? 공차가 d가 몇인지 나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데 이런 모양으로만 나오진 않아요.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얘는 무슨 의미냐 잡아봐요. 그러니까 적당히 또 1, 2, 3을 집어넣어서 예상을 해보면은 A3 빼기 A2랑 A2 빼기 A1이랑 같고, 그 다음에 A4 빼기 A3랑 A3 빼기 A2랑 같고, 마찬가지로 A5 빼기 A4랑 A4 빼기 A3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차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이랑 이렇게 차이랑 같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차이랑 이렇게 차이랑 가고 여기는 또 같잖아요. 그 다음에 얘랑 같아지니까 그 차이가 계속 같아지겠지. 오케이? 차이가 지금 몇인지는 알아 몰라? 모르죠. 하지만 계속 차이가 일정하다는 건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 어떤 수열이에요? 여기?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 패턴만 보고 아, 얘는 등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모양을 보고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적으로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차이가 같은 건 알고 있는데 공차가 몇인지는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따라서 이런 녀석에서는 공차가 d가 몇인지를 모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럼 얘를 좀 이양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죠. 얘를 이렇게 an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an은 2an 플러스 1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복습을 많이 했으면은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두 개랑 그리고 가운데인 것의 두 배가 같아. 얘가 등차 중항에 대한 내용이죠. 그거를 좀 일반화 시킨 거지. 됐습니까? 따라서 얘가 등차 중항이 될 것이고 등차 중항의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 또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사실 이양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아, 이거 보자마자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근데 공차가 몇인지 모르구나 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예시 문제 한번 봅시다. 어떤 수열이 다 겹쳐져 있네요. 자, 여기다 풀 건데 첫째 항이 101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을 이항을 시키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3을 집어넣든 무조건 저 규칙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죠. 차이가 일정한 수열, 이런 수열을 보고 무슨 수열이라고 하죠?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얘를 이제 등차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차이가 나왔잖아요. 차이가 이 D가 될 텐데, 일정한 차이가 D가 될 텐데 그 D가 -1이라고 나온 거죠. 아하, 공차라고 하는 D가 -2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도 나와 있고, 그리고 공차도 나와 있으니까 A행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풀이 방법이 두 가지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알려줄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A 문제에서 나와 있듯이 A10이 몇인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적당히 1, 2, 3, 4를 계속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1을 집어넣으면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A2 빼기 A1이 -2이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3 빼기 A2가 -2이고,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A4 빼기 A3가 -2이고, 블라블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A10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10을 넣어야 될까요? 9를 넣어야 될까요? 9를 넣어야 되겠죠. 따라서 잘했어요. n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A10 빼기 A9가 돼가지고 얘가 -2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를 전체적으로 더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면은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하겠죠. 됐습니까? 문제는 A10 빼기 A1이 나오는데 얘는 모두 9개가 더해진 거니까 -18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 계산 결과가 A1이 10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101. 따라서 A10을 생각하면은 101 빼기 18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90, 80, 3이 되겠다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도 풀 수 있고, 근데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의 원리를 하나도 사용을 안 한 거죠. 이게 뭐 나쁜 풀이는 아닌데 이렇게도 풀 수 있고, 나중에 이런 풀이가 더 괜찮은 것도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는 좀 더 정석적인 풀이는 사실 이제 AN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좀 더 편해진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얘는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공차가 2인 녀석이야, 그러면 AN을 생각했을 때 첫째 항이 몇인지 나와 있고 공차가 -2란 것도 나와 있으니까 101 플러스 n-1 D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다가 A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10을 바로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A10의 계산 결과는 101, 10 집어넣으면 9 곱하기 -2니까 -18이다. 그래서 얘가 83이다 라고 구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형식의 무언가의 식이 있으면은, 이런 형식의 식이 있으면은 얘는 등차 또는 등비 또는 개차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좀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어떤 수열인지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어떤 수열인지 절대 말을 안 해줘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문제, 어떤 수열이 제시가 되어 있는 식이 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리고 A2의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A3의 값이 2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을 때 문제가 물어본 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값을 구하해라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저기 나와 있는 식이 어떤 수열이에요? 어디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배워본 적 있나요? 그럼 어떤 수열이죠? 등차. 등차죠. 왜냐면은 AN 플러스 1을 하나를 이쪽으로, 그리고 AN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얘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한 차마다 차이가 일정한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한 녀석이다, 걔를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아직 우리가 공차가 몇인지는 모르잖아요. 첫 장이 몇인지도 모르고, 그치? 첫 장이 몇인지 모르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적당히 A에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얘는 A3 빼기 A2가 될 텐데, A3가 몇인지, A2가 몇인지는 나와 있어요. 오케이? 계산해보니까 얘는 이 -1이 돼가지고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차이가 지금 이렇게 3으로 일정하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공차가 3이다 라는 말을 돌려 한 거죠.
따라서 D가 3이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첫째 항도 구해서 볼 수가 있겠죠. 3이 더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4였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것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항을 구했으니까 사실상 끝이 나는 거죠. AN 혹시 아무 사람들 구할 수가 있겠니?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n-1 d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가 계산해보니까 3n-3 만들어질 테니까 3n-7이다. 누가? an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시그마를 계산해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k-7 얘를 계산하면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등차 합으로 하든 아니면은 시그마식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뭘 하든 이게 개인 취향 차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는 시그마로 문제 푸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시그마로 하면은 얘는 3 시그마 k 마이너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2를 집어넣을 이것만 생각하면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7,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7, 10을 집어넣을 때까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니까 얘만 계산하면은 오여가 몇이 되는 거예요? 그치, 마이너스 7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10까지 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부터 10까지 합은 55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55의 3배 165가 되겠다. 따라서 최종 계산 결과 95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등차 수열에 관련한 내용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등차 있으니까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수열이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을 했을 때 얘가 r이 된다고 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r만큼 계속 일정하게 곱해진다라는 건데, 그런 수열을 보고 무슨 수열이라고 하죠? 등비수열. 이제 딱히 안 알려줘도 되겠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a2 나누기 A1, 2 집어넣으면 A3 나누기 A2,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A4 나누기 A3가 되는데 걔가 다 R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곱해지는, 나눠지는 비율이 항상 R이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계속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구나, 그런 수를 보고 등비수열이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을 다른 식으로 나타낸 것 뿐이죠. 오케이? 얘는 그러니까 등비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해석을 보자마자 아하, AN은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조건 중에 하나인 공비는 R이 됐는데 여기는 몇인지 모르죠. 대충 아무튼 이 R이 공비가 되겠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만 나타내지나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처럼 등차 수열에서도 두 개 연립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등비수열도 마찬가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an 플러스 2 나누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나누기 an 만들어지면은 계속 연결되는 것들끼리의 나눗셈이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는 등차가 아니 공비가 몇인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얘가 등비수열인 건 알겠는데, 공비가 그러니까 R이 몇인지는 모릅니다. 몇인지 모르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문제에서 다 주어줍니다. 그거를 아예 모르고 문제를 만들진 않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물론 얘도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다. 얘가 이렇게 곱해지고 얘가 이렇게 곱해지고 하면은 an 플러스 2 곱하기 an은 a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지. 됐죠? 이게 등비중항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오케이? 등비중항은 보통 AC는 B의 제곱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점화식의 내용으로 일반항의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등비중항. 얘를 당연히 아는 내용인데 내가 계속 짚어주는 이유는, 너만 풀었구나. 너도 3점제를 푼 것 중에 있잖아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고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하나를 추가했을 때 등비수열이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우리가 등비중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랑 그리고 잘 사용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아는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긴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사용되진 않아요. 알겠죠? 아무튼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얘들은 이제 어차피 곱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 이 모양이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얘는 보자마자 등비수열이구나. 근데 일정한 비율, 공비가 몇인지 모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또 문제를 만들어 보면은 첫 번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2 an이라는 특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a10이 몇이냐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등비수열인 거 우리 아까 공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등비수열을 하지 않고도 푸는 방법이 있긴 하니까 알려는 줄게요. 일단 저는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옵저버 갔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게 뭔지를 알려줄 거고 웬만하면 그거대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랑 심화를 공부할 때 공부 방법이랑은 약간 달라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념 공부할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보셔야 됩니다. 원의 방정식 뭐 할 때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대충 뭐 여기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녀석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에 같다 라는 거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그냥 집어넣어서 판별식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되는데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근데 셋 다 할 수 있는데 몇몇 문제는 특정 조건, 특정 방법만 편하게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기울기 하나를 구하라고 하면 사실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직선들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얘는 여기를 a, b라고 하면은 y는 m x-a 플러스 b 가지고 점직구로 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2차 반지식 같은 게 만들어지고 m을 하나하나 구하지 않더라도 근거계제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기울기의 곱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처럼 다양한 방법을 알아두되 어떤 유형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필력이 되는지는 심화 과정을 하면서 알아두셔야 된다. 하여간에 이거를 그냥 정석적인 방법으로 그냥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2는 2a1이 될 것이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3는 2 곱하기 a2가 만들어지고,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a4는 2 곱하기 a3가 만들어지는데 블라블라블라. 자, 문제가 a10을 물어봤어요. a10을 구하려면은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10. 9를 집어넣어야 그렇지, a10은 2 곱하기 a9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케이?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다 곱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곱해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곱해주면서 얘가 약분이 되고 얘가 약분이 되고 얘가 약분이 되고 하니까, 아하, a10이라는 게 이게 모두 9번 곱해진 거니까 2의 9제곱 곱하기 a1이구나. 근데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아하, a의 10제곱이 a10이 2의 9제곱이다 라고 등비수열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an은 첫 장이 1이야. 1. 그리고 얘를 잘 계산을 해보니까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비가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곱하기 2의 n-1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a10을 물어본 거니까 a10은 1 곱하기 2의 9제곱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오케이?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으니까 둘 다 알아두되 뭐가 더 효율적인 거는, 뭐가 더 효율적인지는 여러분들 경험치로, 그리고 좀 더 자기가 외우고 싶은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수학을 이제 가장 효율적인 거 저는 알려주긴 할 거지만 그거를 이제 고집하진 않고, 사실 점수만 잘 나오면은 자기 취향껏 해도 돼요. 저도 그 삼각방정식 같은 거 할 때 알려줬잖아요. 저는 수능 졸업할 때까지 헤렌을 안 썼어요. 알고는 있어도. 증명하기 싫고 뭔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몇 개씩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이 있진 않은데 몇 개씩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외우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강사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알려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은 나는 이제 여유가 있고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게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미련한 방법으로 100점 맞으세요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편하게 100점 맞게 해줄, 그거 키우는 거예요? 고양이 올려준 줄 알았어요. 아무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 하나 더. 등비는 좀 등비는 좀 재밌어가지고 다른 것들이랑 많이 섞인단 말이에요. 자, 로그 3의 an 마이너스 2 로그 3의 an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더하기 로그 3의 an 플러스 2를 계산하니 얘가 0이더라.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a1의 값이 1이고 a2의 값이 3이고 로그 3의 a9 값이 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오케이? 자, 공부했겠지? 로그끼리 봐봐요. 뺄셈을 하면은 곱해져요. 로그끼리 뺄셈을 하면은 곱해져요, 나눠져요? 나눠지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로그 3의 an 그 다음에 이가 제곱이니까 내려가가지고 a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끼리는 더해지잖아요. 그쵸? 오케이? 더하면 둘이 진수끼리 곱해져요, 나눠져요? 곱해지니까 곱하기 an 플러스 2 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거 지수 변환하면은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얘는 3의 영조급이 돼가지고 얘가 1이다 라고 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랬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an이 어떤 수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수열이 되는 거예요? 다시 곱해지고 an 플러스를 하나 남겨두고 하나 넘기고 하면은 얘는 아니다. 두 개를 넘겨야 되는구나. 얘는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는 an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얘가 어떤 수열이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얘가 등비수열이구나.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는 아직 첫장이 뭔지도 공비가 몇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여기서 힌트를 줍니다. 안 주면은 문제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힌트를 줘요. 자, 봐봐요. 적당히 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a1분의 a2가 a1이 1이라고 되어 있고 a2가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의 계산 결과가 몇이에요? 3이 되겠죠? 근데 얘가 공비가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공비가 3이다. 그러면은 첫 장도 나와 있고 공비도 나와 있으니까 an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돼요? 첫 장 1이고 곱하기 3에 n-1주고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옵저버 할 때 이렇게 기본 공식 모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됐지? 문제가 물어보는 게 로그 3 a9 물어봤으니까 a9 생각하면은 얘는 3의 8제곱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로그 3의 8제곱 생각하면은 몇이 돼요? 두둔 3. 알고 있었지? 등비까지 끝났다. 봅시다. 첫 번째는 12, 9, 6, 3, 0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얘는 어떤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 되겠죠. 그럼 등차 수열을 일반항로 구할 수 있겠는데 일반항 말고 점화식으로,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자, 몇 번은 보여줄게요. 얘는 그러면 A1이 12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3씩 빠지는 녀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3이더라 라고 말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라고 해요. 됐습니까? 근데 약간 집합에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것만 있을까? 아니죠. 저것만 있지 말고 얘를 A1을 12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였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차피 얘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선 그러면은 공차가 몇인지 나와 안 나와? 계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첫째 항 나와 있고 등차 수열한 건 알고 있는데 공차가 몇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A1이 몇이고 그 다음에 A2가 9이다. 이 정도 알려주면은 공차가 몇인지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렇게까지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좀 뭐 더 다른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굳이 A1, A2를 주지 않고 얘를 4, 5니까 이거 말고 A4를 3이라고 그 다음에 A5를 0이라고 약간 더럽게 줘도 되겠죠. 어차피 뭐가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러면은 6번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먹을 거 다 먹으니까 쓰러지는 건 뭐예요? 어디 가요? 그 다친 것 때문에? 저도 아파요. 뭐 너무 왜요? 여기요. 그건 왜요? 림프? 아니 임파선. 임파선 왜요? 이거 너무 열심히 해요. 공부랑 별로 관련 없는 데 아니지. 거기 많이 웃거나 많이 먹거나 하면 아니 피곤함. 6번은 이제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수열이에요?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고 했어요. 등 이거 차? 계속 몇씩 더해지는데 등비. 등비. 그러면은 등비 수열이니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은 an 플러스 2 나누기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을 했더니 뭐가 만들어진다? 일정하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등비 공비가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타내면 되고 첫째 항이 2니까 a1은 2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다른 식으로 다 나타내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좀 간략하게. 됐죠? 또는 여기 나왔던 것처럼 등비 중항을 이용해 가지고 a 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 n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이란 걸 말을 한 건데 첫째 항이 몇인지 그 다음에 공비가 몇인지는 말을 안 해줬으니까 걔의 힌트를 좀 주면 되겠죠. 따라서 a1은 2, 그 다음에 a2는 마이너스 2 라고 정보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잘 쓸 수 있어야 귀납적으로 나타낸 거를 또 여러분들이 잘 해석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굳이 수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해석하는 거 그리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작문하고 그러다 보면은 공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됩니다. 그런 경험들 다들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 본다거나 문제를 설명한다거나 하면은 그럴수록 공부가 좀 더 잘 돼요. 저도 이제 막 수학을 잘해서 수학 강사가 된 거긴 한데 애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돼서 내가 설명에 재능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수학 강사가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수학 강사 해볼 생각 없니? 체육 강사? 자, 아무튼 기본 점화식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 CP 좀 풀다가 그 다음에 개차 점화식, 군, 기타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CP 35강 저번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삼각방정식 그러니까 책 이거부터는 내가 좀 두 번째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가 좀 작고 객관식을 좀 늘리고 했어요. 그리고 좀 중간중간 구성도 바꿨는데 티가 나나? CP 요새 잘 풀고 있니? 잘 풀고 있니? 왜 이렇게 죽었니? 너 밤샜어요? 왜 평소가 아닌데? 화장실이요? 다녀오세요. 그래서 1번을 한번 봅시다.
공차가 쌓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얘가 모두 이걸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CP는 주관식은 항상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4점짜리 정도의 난이도를 일부러 만들어 줍니다. 왜냐면은 내가 풀어주는 문제가 쉬우면은 별로 가치가 없고, 쉬운 문제는 다 연산에서나 예시 문제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CP는 웬만하면 어려운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게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 플러스 24는 32n이다 되어 있는데, 공차가 4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식 하나를 찾아내야 되겠죠.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런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2항이 되는 거니까 왼쪽 거 인수분해 해보면은, 인수분해 해보세요. 해줄게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얘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뺀 거 하나, 더한 거 하나,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은 32n 마이너스 24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습니까? 자, 근데 an이 공차가 쌓인 등차수열이라고 하긴 했는데, 첫째 항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an을 이렇게 설정할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설정 안 해도 되겠구나. 아무튼 잡아봐요. 그러면은 합시다. an을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됐죠? 다시 한번 an을 4n 플러스 a 마이너스 4로 설정을 해볼 거다. 그러면은 자, 범규 얘가 뭐가 될까요? 어떠한 n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서로 빠진 거잖아. 연결된 게 빠진 거잖아요. 그럼 몇이 돼야 돼요? 얘가 사실상 공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공차가 몇이었어요? 문제 너 그거 집중 안 하니? 보고 있어요. CP도 안 꺼내. 공차가 4였습니다. 공차가 4였으니까 얘의 계산 결과가 4였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an 플러스 1과 an을 더한 거를 구한 거를 더하면 되니까 an을 생각하면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4가 될 것이고, an 생각하면 n 플러스 1 생각하면 여기다 n 플러스 1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얘가 그러면 n이 되겠죠. a 플러스 4n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4하고 2a 플러스 8n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얘가 힘들어. 32n 마이너스 24가 되겠다. 적당히 약분할 건데 4 있고 여기 2의 배수니까 모두 다 8로 나눌 수가 있겠죠. 8로 나눠보니까 좌변은 a 플러스 4n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8로 나누니까 4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중간에 잠깐 애매하긴 했는데, 아무튼 얘랑 계산한 거랑 얘랑 계산한 거랑 같으니까 첫 장이 몇인지도 구할 수가 있겠다. 첫째 장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an이라는 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생각하면은 얘는 4n 마이너스 5였구나.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공차가 쌓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녀석을 20항까지 더하는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시그마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근데 이번에는 등차 합으로 할게요. 등차 합이 사실 약간 더 쉬운 것 같아서 아까 시그마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이번엔 등차 합을 할 겁니다. S2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20개까지를 알고 있잖아요. 등차 합의 공식이 2분의 n 2a 플러스 n-1 d, 얘도 있지만 2분의 n a 플러스 l도 있단 말이에요. 끝항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2분의 전체 20개 항이니까 20을 만들어주고, 첫 번째 항 1을 집어넣은 항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플러스 마지막 항 20을 집어넣으면 80에서 5를 빼는 거니까 75가 되겠다.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약분 10으로 되는 거니까 얘는 740이다. 이게 20번째까지 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느낌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화식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려운 문제는 그 이상의 상상을 해야만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3점짜리 문제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있고, 그냥 4점짜리는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식을 만들 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수학을 잘 맞으려면은 논리적인 단계를 거치고 나가야 됩니다.
수학 공식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 다 이게 10문제밖에 안 되긴 한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겠죠? 자, 협조해 주세요. A2의 값이 4이고 A1의 값, A4구나. A4의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었을 때 시그마 KN은 1부터 5까지 AN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어떤 수열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져 있네요. 얘가 어떤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아, 잘했어요. 그러면은 등비수열인 거 알고 있는데 첫 장이 뭔지도 모르고 공비가 몇인지도 모르죠. 그거를 구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일체가 나는 줄 알았는데 일차이가 안 나요.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첫 장이 얘는 A2는 AR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얘는 AR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R의 제곱만큼 곱해졌지만 숫자는 사실은 4만큼 나눠졌죠. R의 제곱이 4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아, 그럼 R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아마 대부분 문제가 양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양수의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여기를 적당히 집어넣으면 A도 몇인지 구할 수가 있겠죠. 2분의 1을 했는데도 A 곱하기 2분의 1을 했는데도 4가 된다는 거니까 아, A 값이 8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다 찾았죠.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도 만들 수가 있겠지. 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었으니까 자, A가 몇이었어요? 범규? 자니? A가 몇이었어요? 8. 그리고 R이 몇이었어요? 2분의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얘는 2에 다시 8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 될 것이고 중간 생략해서 얘는 2의 4-n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게 AN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여기 1부터 5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숫자 하나 넣어도 되겠지만 등비합으로 해도 되겠죠.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 우리 수열 60문제 풀면서 다 해결했잖아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부터 일단 말해보세요. 뭐가 되죠? R. 오늘 다 못하면 남을까요 이것도? 아니 R 마이너스. 그렇지. R-1분의 A R의 n제곱 빼기 1 이거였죠. 됐습니까? 바로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해서 근데 공비가 지금 몇이에요? 8. 2분의 1.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이 2분의 1 빼기 1 또는 1-2분의 1 해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저기다가 좀 쉽게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1보다 큰 수를 집어넣는 건데 2분의 1 집어도 상관없다. 2분의 1 빼기 1분의 자, 첫째 항이 아까 8이라고 했으니까 8 그 다음에 모든 항의 개수가 5개니까 얘는 2분의 1에 5제곱 빼기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적당히 계산해 보니까 얘는 2분의 1분의 8 그 다음에 32분의 1 빼기 1 얘를 계산하면 될 것이고 통분하는 느낌으로 저는 2 곱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 곱해가지고 8 분모는 1이 되고 2 곱해가지고 16분의 1 빼기 2 얘를 계산할 거다. 계산 결과 2분의 1 빼기 16이 되는 거니까 음수가 나오나? 뭔가 잘못했구나. 분모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해서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31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이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얘가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각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개차, 기타 등등 수열 하고 할 겁니다. 자, 아무튼 개차 수열 빨리 자꾸 혼자서 나도 딴 생각 중인데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 중에서 개차 수열, 그 다음에 변변곱 수열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더 특이하고 더 약간 지랄 맞은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리고 수열이 생각보다 심화 문제로 들어가면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수열들은 좀 간단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수열들은 심화 문제에서 안 나오고 심화 문제에서는 항상 뭔지 모르는 수열들만 문제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다른 아이를 풀어줬는데 이게 23년도 22년도 21번이었나 해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의 AK의 2배를 한 거랑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의 절대값 AK를 한 거랑 같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AK는 등차 수열이고,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그러면은 A10, 뭐였나? 아무튼 A15의 최대값, 맥시멈을 구하여라. 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로 안 풀려요. 개차 수열이든 뭐든 그런 걸로 안 풀리고 상상을 해서 풀어야 돼요. 맞아, 이거였다. 시그마 K는 1부터 T까지 AK를 하면은 0이 되게 하는 T가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T가 이게 등차 수열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심화 과정에서 알려줄 내용인데, 개차의 합은 무조건 Y절편이 0인 이 차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얘를 이제 이거를 가지고 SN을 구해보면은 얘는 항상 이런 모습이거나 또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합을 구했을 때는. 그 이유는 저번에 내가 언급했던 걸 기억을 하면은 얘는 항상 등차수열이라고 하면은 등차수열의 합은 항상 AN의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얘를 가지고 등차수열을 만들면은 등차 합을 만들면은 C가 항상 0이 되게끔 만들어집니다. 이게 나와 있고 거꾸로 하면은 등차가 되고, C가 만약에 0이 아니었으면은 첫째 항부터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무튼 근데 처음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등차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0과 어딘가가 무조건 0과 어딘가가 만나는 2차함수로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계산을 했는데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다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수열이 시킬러 문제에서,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에서 절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수열에서 특히나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리고 그런 경험치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많이 아파요? 안 돼요. 죄송해요. 자, 봅시다. 아무튼 그거를 어려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공부하지 않은 수열이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두어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것은 계속 알려주긴 할 겁니다. 공부한 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공부를 멈추면 안 돼요. 아쉽게도. 자, 개차 수열이 뭐였어요? 개차 수열이 말의 의미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좀 더 수학이랑 친해질 수 있어요. 개차 수열은 차이끼리가 수열인 수열을 보고, 그러니까 계속 차이가 수열인 수열을 보고 개차 수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 있었죠. 막 1, 2,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1 해가지고 차이가 1, 2, 3, 4 인 수열이 있었고, 오케이? 또는 1, 2, 4,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8 이렇게 가지고 1차이, 2차이, 틀렸다. 여기가 8, 그 다음에 여기가 24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4차이, 여기는 8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차이가 규칙이 있는 수열, 차이가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규칙이 있는 수열을 보고 다 통틀어서 개차 수열이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점화식으로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얘는 항상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얘를 중간 생략해서 증명 방법 알려줄 겁니다. 중간 생략해서 AN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개차수열의 그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번째까지의 FK를 다 더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왜 그러냐? 자, 여기다가 적당히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를 해볼 거예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A2는 A1 플러스 F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A3는 A2 플러스 F2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3을 집어넣으면은 A4는 A3 플러스 F3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 블라블라블라 계속 더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나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일반항 AN이니까 n을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 만들어지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n에다가 n-1을 집어넣을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n에다가 n-1을 집어넣으면 an은 an-1 플러스 fn-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을 다 더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덧셈을 하면은 얘도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그럼 왼쪽에 남아있는 것은 n이 될 텐데 오른쪽에 남아있는 것은 a1 하나만 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f1부터 fn-까지 다 더해진 게 되겠죠. 걔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만들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일반항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 an 플러스 1 빼기 an이 2 또는 나눗셈이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차이가 함수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수열이었을 때 A10이 94라고 하면은 A1은 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두 가지 방법, 우리도 아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했었잖아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 그냥 공식대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볼 건데 일반항 구하는 게 사실 더 편해요. 그리고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일반항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알겠죠? 하나하나 노가다를 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근데 노가다도 한번 알려는 줘야죠. 만약에 2를 대입을 하면은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a2 빼기 a1은 2가 될 것이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a3 빼기 a2는 4가 될 것이고 블라블라블라 중간 생략. 그 다음에 10이 나와 있으니까 n에다가 10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9를 집어넣어 볼 겁니다. n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은 a10 빼기 a9는 2일 때 2일 때 4 했으니까 9일 때는 18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생각하면은 지워지고 할 테니까 A10이라는 게 A10 빼기 A1이라는 게 2부터 18까지 합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미소. 자, 등차합을 생각하면은 2부터 18까지 합이죠. 이거 시그마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첫 항과 끝 항이 나와 있으니까 2분의 모든 항이 9개니까 9 곱하기 그 다음에 첫 항과 끝 항 둘이 더해서 20이 만들어지잖아요. 계산 결과 얘는 9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문제가 물어본 게 A10이 나와 있었을 때 A1이 몇인지를 물어보았으니까 94 빼기 A1은 90이 되겠다. 아하, A1의 값이 4다 라고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수열 점화식을 이용해서 AN을 구해봐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냥 마지막에서 9가 아니라 n-1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an-a-n-1은 2n-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다다 더한다면 하면은 계속 계산 결과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은 an-a1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an을 구하고 싶어. 나는 a1을 구하고 싶은 거긴 한데 아무튼 an을 구하고 싶어. an은 이거 이 양만 하면 되고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약간 지쳤으니까 이것도 암산으로 하면은 시그마 k만 생각하면은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n-1까지니까 n-1 n이 되겠죠. 그리고 2가 있는 거니까 지워지겠지. 따라서 얘의 계산 결과 n-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n-1이 앞에 가야 좋은데 상관없고 아무튼 a1 넘어가서 플러스 a1 몇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문제가 a10이 9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으면은 a의 10은 10을 집어넣어서 10 곱하기 9 플러스 a1 근데 얘가 94가 되는 거니까 아하 a1이 4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반항을 구했으면은 우리가 좀 더 복잡한 녀석도 구할 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은 A21이 몇이냐 라고 저기서 연결되지 않은 걸 물어본다고 하면은 21을 집어넣어 가지고 21 곱하기 20 플러스 A1 4 해주면 되는 거니까 424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됐습니까? 자, 특수점화식 첫 번째 개차 수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변곱에 대해서 할 건데 얘들은 계속 더해가지고 없어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치? 근데 더하지 않고 곱해서 없어지는 모습들도 있단 말이에요. 변변곱.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an 플러스 1이라는 게 an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fn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중간 생략하면은 얘는 an은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블라블라블라 fn-1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이나 또는 이제 경식 과정 같은 거 공부하면은 얘를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긴 한데, 이제 다 곱하는 걸 보고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해 가지고 나타낸 걸 혹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화 수학인데 이거는 대학교 과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얘는 더한 걸 모아놓은 걸 시그마라고 하죠. 그리고 곱한 걸 모아놓은 걸 파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k는 1부터 n-1까지 fk 생각하면은 1을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3을 집어넣었을 때 착착착 해가지고 n-1을 집어넣었을 때까지 곱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다만 얘는 공식이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사실 덧셈도 뭐 제가 등차면은 등차식으로 하고, 제가 덧셈을 하려는 녀석이 등비였으면 등비식으로 하는 것 뿐이지, 보통 이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기호로 절대 나오진 않고, 왜냐 안 배웠으니까. 보통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제곱 곱하기 블라블라블라 곱하기 2의 n제곱 되어 있으면은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는 더해지게 돼가지고 2의 2분의 n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오케이? 근데 굳이 이 식을 다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나 알까봐, 또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걸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는 공부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나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지도 않은 이 표현이 갑자기 나오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그마처럼 한 번 언급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서 줍니다. 예를 들면은 가우스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자주 나온 거 보이죠? 왜냐면은 배우지 않았지만 가우스 x는 x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최대의 정수다 라고 말을 언급해주면은 그때 써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지만 제시가 된 다음에 단 얘는 뭐뭐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내신 문제나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모의고사는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모의고사 나올 일 없는데 내신에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똑똑한 학군지 쌤들이 자신이 똑똑한 학교를 나왔다거나 자신의 지식을 좀 뽐내고 싶어서 이거를 억지로 써서 만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사실 나라도 그렇게 쓸 거예요. 아무튼 막 가끔 이제 대학교랑 연결돼 가지고 어떤 대학생 알바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문제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은 교생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시험지 검수한다거나 뭐 교재 만든다거나 하는데, 저도 교재 지금까지 하나, 둘, 셋, 교재 3권을 총 만들었단 말이에요. 혼자 제작한 건 아니고 같이 팀으로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항상 뭔가 섞이는 거예요. 도형 문제인 줄 알았는데 거기 안에 함수 문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함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기하 문제가 섞여 있고, 그리고 좀 꼼수꼼수 해가지고 꼼수로 아빠가 안 돼, 더 아니 아빠가 9시에 끝나는 거 착각을 대체 평소에 무슨 거짓말을 했길래. 아니 아빠 잘하는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폰을 해서 답장을 해주면 수업 시간에 폰을 하는구나 라고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안 만지는 게 낫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응? 안 돼요. 다 반납하셔야 돼요. 다 반납해버린, 저기다 걷어버린다. 알아서 안 만지길 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을, 또 흐름을 알려주면 왼쪽이랑 똑같아요. 자, n에다가 1을 넣었다 생각하면은 a2는 a1 곱하기 f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었다 생각하면은 a3는 a2 곱하기 f2가 될 것이고, 중간 생략. 그 다음에 n에다가 n-1을 집어넣으면 an은 n-1 곱하기 fn-1이 될 테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곱해줍니다. 해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그러면 얘가 곱해서 약분되고 곱해서 약분되고 곱해서 약분되고 남아있는 것은 an 뿐이고, 오른쪽은 a1 곱하기 f1 더하기 아니에요, 곱하기예요. f2 블라블라블라 fn
n-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이거를 가져가서 또 a1을 구하고 그 다음에 an을 구해가지고 뭐 함수식을 구한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도 풀어볼 건데 여기서 풀기에는 좀 좁으니까 저기 가서 풀겠습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CP 좀 풀고 하면은 딱 10시 되겠다. 자 아무튼 빨리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1이고 그 다음에 AN에 대한 녀석이 루트 n 플러스 2 AN 플러스 1은 루트 n AN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A49를 물어보라고 했어요. 여기 전혀 규칙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몇 가지 약간 두 개씩 지워지는 식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루트 3a2는 루트 1a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n에다가 이거는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어렵게 만들어져 있긴 하네요. 만들 수는 있어요. 마지막에 일반항 만들었구나 내가. 자 2를 집어넣으면은 루트 4a3는 루트 2a2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n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 n에다가 4를 집어넣는 거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오케이? 메인 교재.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은 루트 5a4는 루트 3a3 그 다음에 루트 6a4 a5는 루트 4a4가 될 것이고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n에다가 마지막이 n이 되고 싶으니까 n에다가 n-를 집어넣은 걸 마지막으로 할 건데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이가 좀 이따 지워주면은 두 개씩 남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거를 의도하기 위해서 n-2 집어넣은 거 쓸 겁니다. 그러면은 루트 n a n-1은 루트 n-2 a n-2 이렇게 될 것이고 루트 n 플러스 1 a n은 루트 n-1 a n-1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를 싸그리 다 곱할 거란 말이에요. 곱하기를 하면은 AN 라인들은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오른쪽에서 오른쪽 거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그럼 왼쪽에서는 왼쪽 거 하나가 남겠죠. 얘가 남겠죠. 됐습니까? 최종 계산 결과 왼쪽은 일단 AN은 A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알 수가 있고 됐습니까? 근데 얘들만 계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들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나머지 지울 건데 얘는 바로 다음 단계랑 지워지는 게 아니라 얘랑 이거 어떻게 지웠냐? 반대로 지웠네. 이렇게 지워지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지고 두 번 건너서 지워지죠. 그러면 두 번씩 되는 거고 여기 쭉쭉쭉 지운다고 생각하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게 두 개가 남았잖아요. 우변에 있는 게 두 개가 남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좌변에 있는 것도 두 개가 남습니다. 이 두 개가 남을 거예요. 나머지는 싹 지워지게 되면서 말이죠. 됐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어차피 그 약분된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조건 대칭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좌변에는 루트 2가 남을 것이고 그리고 우변이구나. 우변에 루트 2가 남을 것이고 좌변에는 루트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2가 남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해서 an을 구해보니까 an은 루트 n 플러스 2분의 루트 2하고 a1을 곱하면 될 텐데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A49를 물어봤기 때문에 계산 결과 49 집어넣으면요. 루트 49 루트 51분의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는데 잠깐만요. 여기 내가 잘못 썼죠? 미안한데 여기가 n 플러스 1이죠? 그치? 여기가 이렇게 남아야 되겠지. 됐죠?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1 이렇게 남을 것이고 그럼 얘는 5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계산이 돼서 7이 될 것이고 얘는
약분이 돼서 루트 25가 되는데 그게 5가 되는 거니까 5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계산 결과 35분의 1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수학 사고, 귀납적 정리에 대한 간단한 개념들을 풀어보았고 CP도 할 겁니다. 할 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에요. 개념을 알고 있는 거랑 잘 응용하는 방법도 사용을 해야지. 35강의입니다. 아까 했던 거 그대로예요. 이제 한 6, 7, 8, 9, 10만 해봅시다. 빠르게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요. 자, 6번은 등차도 등비도 아닌 친구예요. A1은 0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생각하면은 뺄셈이 일정해지나? 그러면 등차 수열일까?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N이 됩니다. 얘는 차이가 수열은 개차 수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었을 때 천사망을 구하라 해라. A 1003이 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보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적당히 1을 집어넣으면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2 빼기 a1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3 빼기 a2는 2를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a4 빼기 a3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n에다가 블라블라 만들어지겠죠. 블라블라 만들어져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an이니까 n에다가 n-1을 집어넣으면은 an-a n-1을 생각하면은 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얘는 마이너스 1에 n-1제곱 곱하기 n-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그러면은 다 더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좌변은 이렇게 지워지니까 an 빼기 a1이 되는데 우변을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지겠죠. 얘는 등비도 아니고 등차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 아니죠. 이거는 계산하기 대단히 꺼림직하죠. 아무튼 얘를 1003번까지 다 더해서 A의 1003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n에다가 1002를 집어넣었다 생각할게요. 1002를. 그러면은 A1003 빼기 A1002는 1002를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100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싹싹싹 더했다고 생각하면 얘들이 다 지워지고 A1003 빼기 A1이 남을 텐데 오른쪽 거 다 계산한 걸 예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계산해서 1, 이렇게 계산해서 1, 계속 계산해서 1, 짝수번이 마지막에 됐을 때까지 계산하면 항상 1이 되겠죠. 오케이? 그게 몇 가지 패턴이 있냐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딱 절반이 되겠죠. 느낌상. 그래서 오른쪽 거 우변을 계산을 해보면은 1002의 절반값 50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문제는 1003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A1이 제로였다고 기억을 해요. 얘를 이항만 하면 되겠죠. 계산 결과 501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등차, 등비가 아닌 이상한 다른 수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열에 대한 개념이지 우리가 등차, 등비만 나오진 않거든요. 등차, 등비가 가장 간단한 1차 함수, 지수 함수에 대한 모양인 것 뿐이지 그것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7번 5개 끝나자마자 정리를 할게요. 자, A5가 저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가 정의가 먼저 되어 있구나. A1은
n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착착착 해가지고 다섯 번째 a5가 몇인지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는 변변 곱이죠. 곱의 신골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적당히 a1은 어디냐? a1 1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a2라는 것은 1 곱하기 2 곱하기 a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습니까? 제로 쓴 거 맞지?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4의 제곱은 4의 제곱 곱하기 a3는 2 곱하기 3 곱하기 a2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n에다가 3, n에다가 4, n에다가 5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5는 말고, 왜냐 5를 해버리면 6까지 만들어지니까 4에서 멈춰야 되겠다. 적당한 작은 수니까 하나하나 다 써본 거예요. 만약에 1000 몇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 생략을 했겠죠. 3을 집어넣으면은 5의 제곱. 여기 보고 있니? 나의 사랑 보고 있니? 사랑을 해주겠다면서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자, 얘들을 다 곱한다고 생각할게요. 곱하면은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게 될 것이고, 해서 오른쪽에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왼쪽에도 하나가 남을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숫자들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계산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워? 대단히 더럽군요. 자, 얘는 이거 하나 지워지면서 얘가 지워지고, 됐죠? 두 개 있고 하나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4의 제곱이니까 두 개 있잖아요. 하나 지워지면서 이거 통째로 사라지고, 하나 지워지면서 통째로 사라지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겁니다. 됐습니까? 다른 거 약분되는 거 있나? 없죠? 그치? 따라서 최종 계산 결과 왼쪽에 있는 거 다 정리를 하면은 3, 4, 5, 6의 제곱 곱하기 a5라는 것이, 오른쪽은 이게 2가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a1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a1이 1이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1이라고 무시를 할 것이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a5의 계산 결과를 물어봤기 때문에 나눠서 어쩔 수 없어요. 얘가 간단히 되는 친구가 아니긴 했어요. 사실 간단히 되려면은 얘가 이렇게 이것도 건너편 두 번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랑 지워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긴 하겠구나. 여기랑 지워지고, 얘는 하나씩, 지수 하나는 하나씩, 그리고 지수 다른 하나는 두 번씩 건너가게 되면서 약분이 돼서 일반항 만들어지긴 하겠네요. 식을김이 이렇게 써버렸으니까 일반항 만들기 귀찮으니까 넘어갈게요. 계산 한번 해보면은 3, 4 지워져서, 그래서 a5라는 것은 5 곱하기 6의 제곱, 5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2 곱하기 2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약분해서 얘가 3, 3이 되어서 3, 3, 9, 9, 5, 45분의 1이다. a5가 45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p분의 q라고 했었을 때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46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러운 문제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오든 간에 잘 풀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고. 3개 남았어요. 3개, 2개요? 하나예요? 빠르게. 자, 8번.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an이더라. 그리고 a1은 1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100번 끝째까지 더한 녀석을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n이 뭔지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얘는 곱해져 있으니까 변변 곱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2는 2 곱하기 a1,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3는 3 곱하기 a2, 블라블라블라. n에다가 n-를 집어넣으면 an은 n 곱하기 an-를 만들어질 것이고,
얘를 다 곱하기를 하면은 지워지고 그래서 AN은 A1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됐죠? 그런데 여기는 2, 3, 4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다 곱해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n 팩토리얼이 된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워줘도 되겠지. 그래서 AN이 이만큼이다 라고 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여기만 그래서 AN이 몇이냐, 뭐 A10, A100, A1000이 몇이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얘를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까지냐? 100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얘가 AN인데 시그마 K는 1부터 N 100까지 AK를 60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정말로 100번째까지 다 더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 나올 리가 없겠죠? 자, 만약에 K가 1이었다고 하면 1이 될 것이고 K가 2였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A 몇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A1은 1이고 A2는 2팩이고 그 다음에 A3는 3팩이고 어디까지 해야 되지? A4는 4팩이고 그 다음에 A5는 5팩이고 여기구나. A6은 6팩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거 한번 쭉 볼게요. 팩토리얼이라는 게 그 이하의 모든 자연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치? 얘가 1이고 2이고 6이고 24이고 120이고 60이고 720이고 하는데, 그러면은 7, 8, 9 그런 친구들부터는 그 안에 6이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 아래는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60의 배수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들만 고려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들이 합이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다 더해보니까 33이더라. 나머지가 33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개차, 기타 등등에 공부하지 않았던 것도 나오니까 논리적인 것을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두 개만 더 해볼까요? 그 전에 끝날걸요, 사실? 저도 그걸 사실 희망하고 있긴 해요. 10번은 그냥 말이 긴 것 뿐이지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아니, 둘 다 빨리 할게요. 설명할 시간에. 미소. 자, 봅시다. 만약에 얘가 자를 때마다 최대 개수를 AN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잘랐어. 그러면은 한 번 잘랐으면은 만들어지는 조각의 개수가 모두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잘랐어. 그러면 만들어지는 조각의 개수가 몇 개가 돼요? 네 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잘 잘랐어요. 이런 식으로 잘 잘랐어. 얘를 세 번 잘랐어요. 만들어지는 조각의 개수가 몇 개? 자, 찾아보니까 7개가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잘라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어지는 조각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11개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다 하나하나 세볼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해보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생각해보니까 2, 4, 7, 11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차이가 2이고 차이가 3이고 차이가 4죠. 그러면은 그 다음 차이는 몇이 될 것 같아요? 5가 됐고 그 다음 차이는 6이 되겠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이 계속 n 플러스 1개, 그러니까 대충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직선이 지날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2개죠. 그치?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 둘 그러니까 2개일 때는 3개가 늘어나게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의 개수가 3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져서 평행하는 걸 그리지만 않으면은 지날 수 있는 직선의 최대 개수는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는데, 오케이? 그때마다 하나, 두 개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추가된 공간이 4개가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서 직선의 개수가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은 n 플러스 1개가 된다 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런 수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더해지는 게 규칙적인 수열, 개차수열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관계식만 구하라고 했구나. A4도 구하고 A4가 나와 있네요. A4가 1, 2, 3, 4, 11을 첫 번째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고 관계식을 구해보면은 an-a,n-1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마이너스 쓰려면 자연수를 넣을 수 없게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n 플러스 1 빼기 a를 생각하면은 A4에서 A3을 빼면은 얘는 4가 되잖아요. 3. 그러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실제로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A4 빼기 A3을 생각했더니 얘는 그러면은 4에서 3을 뺐으니까 3을 집어넣어서 4가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됐죠? 이게 두 번째 정답이 되고 이거다. 됐습니까? 끝! 정리. 5강까지 다 풀어 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2항, 3항 점화시 그래갖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마지막 꽃인 수학적 기납법 할 겁니다.